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지금 올해 수능을 보고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친구들을 위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비 고3들도 봐도 도움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번 수능을 좀 생각보다 잘 못 본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줍잖은 위로보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지금도 힘드시겠지만 이제는 조금 떨쳐버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고통과 후회를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지났어요.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 3일에서 4일 정도라고 봅니다. 수능이 17일 날 끝났으니까 이제 어제부로 여러분들이 후회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좌절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 이유는 이 수능이라는 것을 어떤 종착점 혹은 결승점으로 보셨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수능이라는 건 종착점이 아니고 중간 경유지입니다. 경유지. 중간 경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어딜 간다고 했을 때 버스를 잘못하면 어떻게? A 버스를 타야 되는데 B 버스를 탔다. 그럼 막 좌절하고 분노하고 힘들어합니까? 하루 종일 힘들어하지 않죠. 아, 잘못 탔네. 내려서 A 버스로 갈아타고 목적지까지 갑니다. 수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생각보다 결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걸 종착점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분노가 밀려옵니다. 근데 이걸 경유지라고 생각을 하면 갈아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엔 5가지만 써놨지만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총 7가지입니다. 요 5가지에 더해서 N수라면 원래 학교로 복학을 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현역이라면 올해 점수에 맞춰서 그냥 진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쏟아넣은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잘 안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요 5가지 중에서, 그 중에서 N수와 반수, 편입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사실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인맥들과 협력과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 평가가 좋지 않은 학교에 가신다면 거기 온 친구들은 대부분 열패감에 젖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내가 이 실수만 안 했더라면, 그 시험장에서 그런 외적 변수만 없었더라면 내가 이 학교에 안 왔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친구들끼리 굉장히 자주 합니다. 자주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전부 다 어떤 동력을 잃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동력을 잃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후에 4년 동안은 노는 시간이 아니라요, 정말 그 다음 취업과 여러분들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나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조금 더 즐거우려면 이렇게 열패감에 젖어 있는 동료들보다는 뭔가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내가 어떻게 할 거다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고 능력을 갖춘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게 더 좋겠죠.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지금 딱 1년을 보실 것이 아니고 미래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좋은 인맥들이란 저는 2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좌절과 실패를 극복한 사람들, 극복한 친구들. 무수한 좌절과 실패를 딛고 이 학교로 온 친구들을 여러분들은 만날 수 있습니다. 사회에 나오시면 이런 인맥들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인맥은 대학교 인맥이 될 수 있다고. 뭐 100%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예. 좋은 인맥들을 대학교 때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경험할 필요가 없는 우수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류도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이 2가지 부류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겁니다. 저는 껍데기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만약에 혼자서도
여러분들이 4년간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좋은 대학에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혼자서 이렇게 4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전 영상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게임에서의 파티 플레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한 번 더 수험 생활을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나의 레벨을 고렙으로 키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제 저렙이지만 고렙으로 키워서 고렙들과 한 팀이 돼서 나아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 더 하지 않고 지금의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간다, 너무 힘들어서 대학을 간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레벨을 키우지 않고 저랩들과 한 팀이 돼서 나아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지할 나위 없이 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일단 지금은 저랩이지만 혼자 열심히 해서 고랩이 되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3번을 선택을 하려면 올해 정말 완전 연소를 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말의 후회가 없고 더 이상 내가 수능은 할 생각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3번 유형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1번 내지는 2번 유형이니까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인생의 시험은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 시험을 볼 때 나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없어서 결과가 안 나왔다. 근데 그냥 점수 맞춰서 갔다. 그러면 나중에 대학교 가서 이게 여러분들을 발목 잡습니다. 대학교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공무원 시험이나 승진 시험이나 뭐 하다못해 토익 시험이나 대학원 시험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저는 기왕이면 이거를 수능 때 지금 한 살이라도 좀 어릴 때 이거를 극복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좋은 대학 간판? 이런 거는 사실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이런 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췄는지를 점검하시기를 원하고요.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비록 이제 대학교가 그렇게 막 라인이 높지 않더라도 진학을 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걸 해내는 힘을 여러분들이 길렀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N수를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성적대가 낮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보통. 그러면 주위에서는 대부분 잘 될 거라고 얘기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잘 될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해낸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엄청난 것을 획득하시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한다고 하면 주위에선 전부 다 안 될 거라고 할 거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안 될 거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힘을 여러분들이 지금 길러내실 수 있어요. 수능은 막말로 못 치면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 그때 이걸 하려고 하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능, 수험 생활을 가성비가 엄청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좀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드시겠지만 제 얘기를 듣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본적으로 수능은 이제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는 거지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안 되는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성적을 올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본인의 공부에다가 계속 적용을 하시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요. 네 번째는 하기 싫은 걸 잘하게 만드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할 수 없어요. 내가 약하고 힘든 과목들도 해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분야 안에서도 내가 조금 싫어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힘이 바로 이겁니다. 다섯 번째는 컨디션 관리입니다.
여러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수능을 망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컨디션 관리야말로 프로의 제1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말로 제가 컨디션 관리를 잘 못해서 수업을 못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실 겁니까? 이해 안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컨디션 관리를 못해서 수능을 망쳤다. 여러분 실력입니다. 여러분 아직 프로가 안 된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뭐가 됐다. 뭐 정말 뭐 불의의 뭐 그런 사고가 있었다.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뭐 걱정을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돼서 컨디션 관리가 잘 안 됐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된 거라고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외적인 변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변수에 대해서도 그 외적인 변수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성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부족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외적인 조건 때문에 내가 잘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힘이 안 생깁니다. 아시겠죠? 저는 정말 이를 악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위로해드리고 싶죠. 그런데 위로를 해서는 별 소용이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 예?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감정 컨트롤입니다.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셨죠? 불안해 하셨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에너지로 좀 바꿔서 걱정할 시간에, 힘들어할 시간에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시간들을 공부에 투입을 했다면 여러분 결과가 좀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일곱 번째, 경쟁에서 이기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요 일곱 가지는 지금 수능 시험 준비하느라 지쳐서 피하더라도 나중에 계속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푸는 건 피할 수 있어도 이 일곱 가지는 피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수능 시험이 제일 가성비가 좋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능을 잘 못 봐도 잃을 게 없다, 별로. 그런데 나중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 잃을 것이 지금보다 훨씬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에선 이제 딱 끝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을 정해놓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사실 좋은 교수님들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지방대학이나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학교들의 교수님들도 굉장히 좋으세요. 학벌도 좋으시고 능력도 좋으시고 한데 문제는 학생들이야, 학생들. 학생들의 수준이 낮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걸 수업에 쏟지를 않아. 대강대강 하는 게 있어요, 조금.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노력하셔서 기왕이면 조금 그래도 지방대라면 직어국 정도는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은 취업 혹은 자아 실현을 위한 중간 관문입니다. 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생존을 위한 중간 관문이에요. 훈련소요, 훈련소. 만약에 여러분들 해리포터 다들 보셨죠? 해리포터에서 주인공 해리포터는 호그와트 출신의 마법사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인공이 무명의 마법 학교에 들어갔다. 시설도 되게 안 좋고 애들도 마법에는 관심도 없는 애들이고 뭐 이런 애들이 있는 학교가 배경이었다면 지금의 해리포터는 없었겠죠. 볼드모트와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마법사는 되지 못했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4년을 통해서 졸업 후에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거기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확신이 들어야 돼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힘을 더 키워야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학교 간판이 여러분들을 먹여 살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먹여 살려야 되는 건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냐 못 키울 것이냐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다시 주지시켜 드리지만 만약에 그 대학을 안 가더라도 나 혼자 그 힘을 키워낼 수 있다고 하면 대학은 갈 필요가 없고 이 수능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서는 하기 힘들고 다른 동료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수능을 준비해 보시는 게 저는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진로를 변경할 때도, 다른 시험을 응시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이 수능에서 쌓은 경험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 수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단해진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데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교를 나오면 진로를 변경할 때도 더 유리하고요. 다른 시험을 응시할 때도 더 유리하고요. 사업을 할 때도 더 유리합니다. 간판도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그 간판을 따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들이 또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여러분들이라는 그 특성이, 여러분들의 특성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겁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해봐야겠다 생각한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마지막 관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자, 첫 번째, 한 해 더 나의 욕구나 관계나 취미 같은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희생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입국 컷입니다. 그냥 진학하세요. 수능하시면 안 됩니다. 반수하시면 안 됩니다. 2번, 1번을 통과한 친구들, 만약에 내가 N수라면, 지금 올해 수능 얘기하는 겁니다. N수라면 이전에 비해서 성적이 조금이라도 상승했는가? 아예 그냥 미동도 없었다.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힘도 안 날 것 같고. 그런데 총점이 조금이라도 상승했다. 혹은 등급이 조금이라도 상승했다. 그럼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2번까지 통과한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아침잠을 극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침잠. 예. 만약에 내가 일찍 못 일어날 것 같다. 아예 하지 마세요. 적어도 7시, 8시까지는 일어나야 됩니다. 네 번째, 공부로 쌓인 스트레스, 공부로 풀 준비가 되셨나요? 이게 안 되면 아예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공부로 스트레스가 쌓였다면 여러분 공부로 푸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 국어 문제가 잘 안 풀렸어. 그럼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여전히 안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다른 걸 해서 그걸 풀려고 한다? 그거는 안 됩니다. 계속 공부가 산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공부로 쌓인 스트레스를 공부로 풀 준비가 안 되셨다면 애석하게도 컷입니다. 다섯 번째, TV는 이거는 조금 예외가 있지만 TV는 뉴스 정도만 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유튜브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막 적극적으로 보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안 되어 있다면 역시 안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섯 번째,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압박을 이겨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주변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해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안 되어 있다면 요거 역시 입국 컷입니다. 네, 입국 컷입니다. 일곱 번째, 자, 바로 수능 시험지를 펼쳐서 여러분들의 약점과 아쉬운 점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쳐다보기도 싫겠지만 여러분 지금 약점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걸 할 용기가 있습니까? 이걸 할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해도 됩니다.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억이 생생할 때. 여덟 번째,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홉 번째, 올해의 페인이 노력과 전략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적인 게 아니라 노력과 전략에서 왔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아홉 가지를 모두 충족하신다면 여러분들 무조건 수능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개 이상 해당이 안 된다. 그냥 점수 맞춰서 가시거나 나중에 편입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전과하시거나 복전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보시고 정리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진로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인문계, 자연계 해서 학과들을 쭉 소개해드리고 그 학과들을 나왔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권해드립니다. 다소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직면하셔야 됩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